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9월 증시 이벤트 및 매매 전략이고요. 오늘 방송은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달 동안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지 알아보는 월간 시황 방송이고, 제가 매달 월 초쯤에 방송을 드리죠. 매주 시황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해서 매주 방송을 드리고요. 자, 9월 증시는 드디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5월에서 8월까지 좀 이렇게 이제 매매를 좀 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이제 드디어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주요 증시 이벤트입니다. 자, 9월 증시 핵심 변수는요, 첫 번째가 미중 무역 분쟁, EU 무역 분쟁이 있고요. 9월 FOMC 금리 인상이 드디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자, 이제 9월 1일 날 8월 수출입 동향 발표했죠. 세부 내용 좀 이따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9일 날 북한 구구절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이벤트나 대충 미국 어쩌고저쩌고 떠들겠죠. 근데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모르죠. 또 어떤 개방의 얘기가 나올지. 어쨌든 남북 경협조 관련 보시고 20일에는 한국금융안정상황점검회의가 있습니다. 자, 9월에는요 없어요. 금리 인상이, 금리 결정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없는 달이고요. 그래서 금융안정상황점검회의라고 있는 거고, 24일 날부터 이제 26일까지 추석 연휴인데, 25일 날 9월 FOMC가 드디어 금리 인상을 합니다. 요게 좀 주요 이슈고요. 그다음에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는데, 지금 북한에 특사가 가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세부 내용 보시면 8월 수출입 동향이 9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자, 올해 벌써 5번째 월 500달러 돌파를 하는 진짜 경이적인 기록을 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반도체 홀로 전체 수출을 주도했다는 점이 그런 거죠. 왜 끓이죠? 이제 쌍끓이도 아니고. 의약품, 의류, 화장품 수출 증가가 특히 주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의류랑 화장품 수출이, 중국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화장품이야 늘 좋았지만 의류가 중국 소비세 인하로 10몇 프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주간 실책할 때 이제 요일별로 상승 업종 말씀드리는데 섬유복이 나오고 있죠. 아마 이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중국 소비주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9월 FOMC가 9월 25일 날 드디어 됩니다. 금리 인상이 확실시 돼서요, 2.0에서 2.25%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국과 금리 격차가 0.75% 발생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0.75%가 나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죠. 지금은 채권은 외국인이 사고 있고, 그리고 주식은 팔다가 최근 한 일주일간 다시 샀죠. 근데 어쨌든 25일까지는 안 오르니까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12월까지 인상하면 금리가 1%까지 격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까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올해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수가 부진하고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가 안 좋고 이러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가 나면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 동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확률은 점점 적어진다,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북 경협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주식이 안 좋을 거란 말씀드리죠. 벌써 이제 9, 10, 11, 12월은 안 좋죠. 그 대주주 양도 차익 그것 때문에 늘 안 좋았죠. 그러니까 석 달 남은 게 석 달. 자, 미중 EU 무역 분쟁이 9월에 있습니다. 자, 미국이 2천억 달러, 중국이 6천억 달러 상호 관세 부과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9월 초에 유럽 자동차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 매매 업종 선택 시에 주의하셔야 되고, 가끔 이런 업종은 피하시면 좋겠죠. 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날짜는 미정입니다. 현재 지금 특사가 가 있죠. 일정 협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9월, 10월 남북이 할 수도 있고, 남북미가 할 수도 있고, 남북미중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정상회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조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미국과 북한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입장에서는 틀려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미중 무역 분쟁, 자기네가 적자를 얼마나 보냐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그 북한의 비핵화예요. 더구나 지금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거죠.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그 비핵화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다 없는 걸 원하지만 자기네까지 안 날라온 비핵화인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이 틀려요.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핵을 개발했어요. 그럼 그거 어떡할 건데요? 개발한 다음에. 미국한테 쏠 거예요? 그럼 미국과 전쟁인데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아니죠. 얘네는 이걸 갖고 그럼 이제 제재는 계속되고 북한은 핵 갖고 있으면 돼요? 개발 다 되면 뭐 할 건데요? 급한 건 북한이에요. 이런 사실을 북한도 미국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트럼프 중간 선거까지의 어떤 이 카드로 자기네 지지율 올릴 카드로 예전처럼 사용해서 효과가 없으면 장기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가 막 뚝뚝 떨어질 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매수할 관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대신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올해 초처럼 그렇게 사서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남북 경협주를 사셔도 된다. 그래서 뭔가 그 남북 경협가로 악재가 나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9월 증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18년 3분기 기준금리 2.25, 미국 기준 2.5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 파란색이 한국 경제라는 거죠. 남북 정상 효과 없으면 쭉 이렇게 빠진다. 글로벌 경기와 함께. 이렇게 계속 제가 한 6달 전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쭉 빠진다는 게, 이게 미끄럼틀처럼 쭉 빠지진 않잖아요. 빠지다가 좀 올라갔다. 기술적 반등이다. 빠지다 좀 올라갔다. 기술적 반등. 이런 거죠. 지금 약간 기술적 반등의 구간인 거고. 10년,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경기가 연말이면 정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속도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지금 세계 증시를 그나마 받치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이기 때문에. 자, 9월 증시 환경을 세부적으로 보시죠. 자, 글로벌 무역 분쟁이랑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 확률이 높지만 그 미국, 중국, 유럽, 터키, 이란 뭐 이게 8월에 다 터졌죠. 무역 분쟁,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남미에 특히 이제 신흥국이 이제 아시아 쪽, 남미 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남미 쪽 뭐 터키도 지금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브라질 쪽도 그렇고 그럼 금융위기 발생까지 상조는 합니다. 지금 상황이 잠재만 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일시적인 진정 국면인데 일단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 거란 그런 부담이 이제 인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달러가 약간 진정음이 지금 달러도 약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통상 9월, 10월엔 달러가 약세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약간 진정이 됐다가 장기적인 추세는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9월 말에도 올라가고 10월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지속되니까 지금 트레이딩이 가능한 국면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 실적 보시면 이익 둔화세가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및 2018년 이익 컨센서스가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이익 증가율이 제가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수출이 잘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외국인이 산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국 전체 GDP의 거의 5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보시면 글로벌 경제도 다운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익도 줄고 그러니까 레벨 다운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전체 연간 이익을 봤을 때 연간 이익 비중을 봤을 때 상반기 53% 하반기 47%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익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상승으로 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가 실적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증시 환경은요.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코스피와 환율 차트예요. 이게 빨간색 파란색 캔들은 코스피 차트 캔들 차트고 이 초록색이 환율입니다. 초록색이 환율. 왼쪽이 아마 1070원부터 시작해서 1130원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지금 최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증시에서 최대 큰 변수입니다. 9월은 단기적으로 진정 국면이에요. 올라가지 않고 요만큼만 돼도 낙폭과대들이 올라올 거라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강소 지속이 된다. 보세요. 차트 보세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지수가 올라가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의 변수다. 지금 대신증권에서 좋은 자료가 왔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게요. 자, 원달러 환율에 따른 코스피 예상 지수입니다. 위에 원달러 환율이 960원부터 1280원까지 있죠. 밑에 환상 코스피는 2500부터 2400. 보세요. 원달러이 960이면 2500까지 갈 수 있고요. 맨 끝에 1280원까지 올라가면 코스피는 2004까지 빠집니다. 이 중에 보세요. 1106 코스피 원달러 환율 지금 가장 근접지인 1160원에 코스피는 1190포인트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을 넘어가고 그럼 PBR 1을 하회하게 되면 코스피는요 2200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20원대까지 오게 되면 2250, 한 2300포인트, 1080원까지 가면 2300에서 305, 뭐 요 정도. 이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요 달러에 따른 코스피 차트 대신증권에서 나온 좋은 자료인데요. 요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단 하단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아, 1160원 빠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아, 그럼 코스피는 1190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ETF 같은 거, 인버스 같은 거 사셔야겠죠. 자,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9월 달러 강세 진정 국면에 따른 코스피 기술적 반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투자 스타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은 9월은요 전약 후강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국면에 진입했지만 월 초는 당장 내일이죠.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코스피는 계속 9일 동안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좀 약간 빠지거나 둔화될 수 있는데 월 후반으로 가서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은요 지금 바로 지금 포인트가 월초 강한 저항대에 직면했으니까 한 번에 못 뚫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지금 지수는 한 번에 쭉 뚫고 쭉쭉 못 올라가요.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왜냐? 9월달은 어떤 반등의 국면이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성장주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로는요 중소형보다는 대형주를 중시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 비슷했던 국면, 이런 국면에서는요 성장주보단 가치주가 아웃퍼폼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성장주가.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이 늘지가 않잖아요. 계속 똑같단 말이에요. 일평균 코스피 5.2조, 코스닥 3.6조. 작년에 11월, 12월에 코스닥이 갈 때 거래 대금 8조에서 9조였어요. 코스피도 거의 8조에서 9조였어요. 이 거래 대금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면, 성장주 대형주 중면. 그럼 뭐 코스피 성장주 대형주는 뭐 SK 삼성전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 섹터로 보면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 다음에 순환매장소 지속. 왜냐? 거래대금이 늘지 않잖아요. 그 주도업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잠깐 저기 잠깐 이렇게 뭐랄까 도서관 자리 맡을 때 뭐 메뚜기라 그러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도는 것도 뻔해요. 6대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 쉽게 핵심 섹터 바이오, 남북경협, 2차전지, 5G, MLCC, 중국 소비주, 화장품 면세 이겁니다. 반도체는 별도고 이제 코스피 쪽이고 그 중에 이제 9월 핵심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지금 회계감리가 얘기가 많아 나오면서 지금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럼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수소폰 이게 좀 약간
피로도가 있다면 수소폰, 폴더분 섹터에 관심, 폴더블폰. 이제 폴더블폰 나오잖아요, 내년 초에. 수소차, 지금 정책 수혜 줍니다. 요렇게, 6 플러스 2라 그래야 되나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9월은. 제가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게 핵심만. 그래서 거래 대금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서 기존 핵심 섹터의 빠른 수렴이 지속이 되고요. 9월 채널선 핵심 섹터는 바이오와 바이오 대형주입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대형주. 아셨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상승 추세를 반등은 힘들어요. 전반적인 환경과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하반기로 할수록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시점입니다. 남북 경협의 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증시가 또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진짜 뭔가 뭐 종전 선언까지 나온다. 그럼 막 중국 소비주 풀리죠. 뭐 철도, 건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없는 이상 상승 추세의 반등은 힘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는 없고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고 매매 6대 핵심 섹터의 순환매 장세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상승시 막 따라가면 왜냐면 쭉쭉 못 올라간단 말이야. 따라붙기보다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눌린 목대 길목 지키기, 다음 섹터의 길목 지키기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을 통한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 사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사고 먹는다는 거예요. 목표 수익 낮추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 짜 10%만 파셔야 된다. 그리고 또 딴 거 가서 기다리고 딴 거 가서 기다리고 일단 좀 트레이딩을 되게 잘 하셔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요 섹터들 이런 거 잘 보셔서 9월에 좋은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날 9월 9일 방송 안내 이제 주간 시간 방송이죠. 9월 2주차 방송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9월은 여러분 신경을 쓰셔서 한번 잘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월초는 힘들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때 잘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기존과 좀 틀리게 핵심만 진짜 골라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송도 좀 업로드 늦었습니다. 원고 작성이랑 뭐 자료가 좀 오래 걸려서. 그래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